안녕하세요, 솔로맨입니다. 네, 오늘 요번 주는 처음 영상을 지금 올렸네요. 하락 때문에 다들 속들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그저께 그러니까 주말부터 계속 흘러다니고 그 다음에 주초 월화 계속 폭락했죠. 예. 죄송합니다. 코인 유튜버들도 그렇고 일반 경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유도.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인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인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미국의 그 유동성 문제인 것 같다. 유동성 문제다. 단기 유동성 문제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흘러야 되는데, 네? 단기 자금.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달러가 수급이 돼야 되는데 달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그 최대 자산운용사들 그 기관들이 지금 현금이 부족한 겁니다. 예. 장기 자산은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장기 자산은 채권 다 갖고 있으니까 많죠. 그러니까 미 달러 채권을 담보로 해서 계속 파생 상품 만들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건 장부상에만 잡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제 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떨 때냐, 특히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때 이 블랙록, 피델리티, 뱅가드 같이 이런 큰 기관들은 고객들 그 자금을 그 예치를 해서 그걸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들이 자산 운용사예요. 자산. 남의 돈을 운영을 해준다라는 게 자산 운용사거든요. 이 회사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돌아오는 배당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자, 배당금, 이자, 그 다음에 원금 갚아야 되는 기간이 지금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자산 투자를 잔뜩 해놨죠.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그 현금성 자산, 바로 그 고객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들, 그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 현금을 빌려야 되는데 시중 은행들이 지금 돈이 말라 있어요. 왜? 미국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했기 때문에. 양적 긴축은 그 금리 인하하고 조금 다릅니다. 양적 긴축이 무조건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중에 돈이 풀려지는 걸 억제하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신규 달러 그 발행을 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이 미국이 이제 재무부에서 이 돈을 써야 되면은 그 돈이 이제 연준에서 미 국채를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연준의 최대 미 국채 매입 그 세력이거든요.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달러 매입. 왜? 달러 매입을 하려면은 달러를 찍어내야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들게끔 그 수도꼭지를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이 연준이 국채를 매입을 해주면서 달러를 재무부에 지출을 하죠. 그죠? 그러면 재무부에 달러가 들어오죠. 그 재무부에 들어오는 미 재무부 들어오는 달러를 그 시중 은행들한테, 이 대형 은행들이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이런데, 그런 데다 이제 그 기준금리로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재무부가 지금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물론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미 국채 매입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은 들어오지만, 미 재무부는 운영 자금을 안 씁니까? 당장 그 여러 가지 그 현안들 때문에 미 재무부도 돈이 모자라요. 시중 은행들에게 그 돈을 이제 푸는 양적 완화, 그 양적 완화를 지금 다 잠겨 있어요. 그러니 은행들이 돈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도 은행들로부터 돈을 못 빌려요. 그럼 어디에다 빌리겠습니까? 돈을 기업체들이 돈을 갖고 있습니다. 빅세븐, 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달러를 쟁여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빌려서 다시 그 엔비디아나 그 빅세븐에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산운용사,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고객들 돈을 배당금, 이자, 그 다음에 이 원금을 갚을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선가는 돈을 회수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가장 위험 자산인 이 코인에 돈이 유입될 순간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코인에 있는 걸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물이 잠겨 있으니까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중소기관들도 돈이 이제 돈 부족 사태에 봉착을 하겠죠. 그러니 내다 파는 거예요, 코인을. 그리고 이 헤지펀드들이나 이 기관, 중소기관들이 현금이 부족하니까 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현금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지 회사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해요?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그게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 이 선물 시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 헤지펀드나 중소기관들은 이 선물 거래소의 최대 고객입니다. 최대 고객. 그러니까 선물 거래소들이 포지션들을 다 제공을 하겠죠, 그죠? 그 이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제 유입되겠죠. 이제 뭐 이제 주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발표되겠죠. 이제 뭐 폭등할 것이다.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뭐 ETF, 알트 ETF 승인부터 해서 호재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의 기대를 안고 잔뜩 이제 롱 포지션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청산 한번 10월 11일 그때 청산 당하고도 또 이제 호재 뉴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호재 뉴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재 뉴스를. 그래서 이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이제 또 이 롱 포지션, 롱 청산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 영향 때문에 영향을 이제 뭐 더 배로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산운용사들 현금 회수, 그 다음에 이 선물 시장의 이 중소기관들 이 선물 거래 지금 포지션 청산시켜서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자금은 더더욱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도 조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은 더 주식보다 더 위험 자산이니까 더 조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펀드멘탈, 코인이나 주식들이 펀드멘탈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 포지션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락 조정이 이제 살짝 이제 정체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쉽사리 반등이 안 됐습니다. 왜? 현금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현금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이제 중지한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이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은행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형 은행들은 자산을 내다 팔면 되니까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기관 중소은행들은 큰일 나요. 미국 전국의 전 지역에 거쳐서 뭐 2,700여 개 정도 중소은행들이 있다고 하네요. 이 은행들이 이제 개인들 부동산 담보대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이 이제 돈을 찾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들은 뭐 돈을 줘야죠. 예금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소은행들은 타격을 바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금이 더더욱더 부족해지는 상태는 지금 악순환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연준 파월이 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 이 양적 완화할 용의가 있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안 하겠다. 금리 인하만 소폭 이제 해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조차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 말을 누릴 테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온갖 여러 가지 트리플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좀 작살난 거예요. 근본 원인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어떤 코인 유튜버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매크로 경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매크로 경제. 돈의 흐름,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뭐 코인 유튜버들이 하는 거는 이제 코인의 어떤 특장점, 코인 시장의 어떤 흐름, 여기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죠. 매크로 경제를 다 짚어주는 그런 코인 유튜버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들은 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놓쳤을 때 제가 운 좋게 뭘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저는 완전 무명입니다만, 자, 그래서 시중에 이 이동 자금이 부족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인데, 이게 회복되려면 어떤 기폭제가 필요하겠죠. 돈이 쏟아져서 들어와야겠죠.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돈이 쏟아져서 들어오려면 다시 이 부양할 만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립 서비스를 한 거예요. 암호화폐 근간을 뭐 어떻게 어쩌고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쉽사리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어슴새벽님을 좋아하는데 뭐 2주에 한 번 정도 보는 정도 되는데,
방송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약속의 11월이 왔다. 글쎄요, 왜 약속의 11월이 왔을까요? 뭐 지켜보면 알겠죠. 원래는 11월이 맞아요. 사이클 주기 패턴상은 지금이 최고의 펌핑장 시작되는 달이 11월 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동성 자금이 잠겨 있는 상태로 볼 때는 11월도 어렵다. 그리고 12월 연말 금리 인하될 가능성도 지금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다. 동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파월의 이 말과 그 다음에 그 연준의 그 보고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잘 읽어봐야 돼요. 연준 보고서를 보는 게 정확하다. 물론 디비센 금융센터장이 그러잖아요. 그 파월의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연준의 그 보고서, 이 보고서, 문서로 된 보고서를 봐야 그 행간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문홍철 소장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누가 더 잘났다, 더 많이 한다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인 유튜버 방송보다는 이런 연합 경제 뉴스 TV의 경제학자들 나오는 금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매크로 경제 설명을 듣는 게 우선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애널리스트들, 전 주식 방송도 보거든요. 주식 애널리스트들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블랙록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식이 지금 하락 조정이 지금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주식도 이제 손익 익절 타이밍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익절 타이밍에서 지금 익절하는 거고 조정이 왔다. 익절을 왜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단타 치는 거예요. 미국 기관 세력들이 일정 부분 단타를 치는 겁니다. 왜 단타를 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들한테 줄 돈이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제가 주식 방송들 하는 매크로 경제 하는 분들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일단은 요 얘기는 신선한 얘기입니다. 코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해서 2탄으로 또 영상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